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지난주 전북 끌어안기에 나섰는데요. 지난 금요일 부안을 찾은 여당 지도부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북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전북의 미래가 달린 만큼 여야의 의지와 재원 확보에 거는 도민 기대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부안군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북형 뉴딜 사업이 논의됩니다.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저희가 돕고자 왔습니다. 전북 출신이거나 인연이 있는 의원들의 남다른 관심도 이어집니다.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전북형 뉴딜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전북도에서 올린 신규 사업 50건과 4조 2,872억 원의 국가 예산 확보에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번에 그린 뉴딜에서 찾고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사업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합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60조 원. 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75조 원이 지역 단위 사업인 만큼 전북도가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적 기반이 약한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 기회에는 확실하게 좀 반영이 돼서 우리 전북 사람들도 균형적 차원에서 이제는 의욕을 갖고 앞으로 전진해도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좀 도와주시기를. 농생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는 새로운 산업으로 송하진 지사께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새만금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가 당내에 구성이 됐습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국민께 충분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수소경제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호남과의 동행을 선언한 국민의힘도 전북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만금 개발 관련 현안을 비롯해서 총선에서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전북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북형 뉴딜 사업을 놓고 지지를 보낸 여야의 의지와 재원 확보에 도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읍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발생했습니다. 집단 확진의 경우 감염 경로 대부분이 타 지역 확진자였는데요.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코로나19 연쇄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읍 20번째 확진자입니다. 확진자 50여 명이 발생한 용인 골프장 연쇄 감염은 정읍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골프 대회에 참가했다가 감염된 성남 437번 확진자는 송파 371번과 접촉했습니다. 송파 371번 확진자와 직장 동료인 B씨는 부모님 고향인 정읍을 찾았고 어머니 A씨와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 정읍에 내려와서 자기 어머님 집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유선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9월 2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정읍 지역에서 나온 확진자만 19명에 달합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을 시기별로 나눠보면 집단 확진 사례 3번 모두 최초 감염자는 지인 혹은 가족을 찾아 정읍에 머물렀습니다. 타 지역에서 방문한 사람에 의해 연쇄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내장산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11월 초입니다. 지난해 단풍철 내장산 방문객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읍시가 강도 높은 방역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장산 입구인 연자교와 매표소 사이에 발열 점검소를 설치하고
방역관리 요원을 통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예방 수칙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단품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역관리자 운영을 통한 발열 체크와 함께 탐방 중 마스크 쓰기, 우측 통행 통보를 시행하고 있고요. 정읍지역 확진자 대부분이 타 지역 방문자로 인해 발생한 연쇄 감염인 가운데 관광객이 급증하는 이번 단풍철이 코로나19 방역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남원시가 찾아가는 한복 문화교육 사업 공모에 선정돼 한복 문화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복 입기와 한복 문화 인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송동중학교 강당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습니다. 학생들은 옷걸음을 매는 방법을 배우고 전통 인사예절법도 체험합니다.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복진흥센터가 주관한 한복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복문화 예절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복이 일상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원 대표 관광지인 광활론과 남원 예촌 등 한옥 자원을 배경으로 젊은 세대의 한복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복을 입은 학생들은 윷놀이와 같은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하며 얼굴마다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에 입어보니까 굉장히 뜻깊고 우리나라의 전통 옷이다 보니까 색깔도 되게 예쁘고 마음에가 드는데요. 남원시는 한복 예절 교육과 함께 인성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한복을 입고 광활로와 남원 예촌 일대에서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한복을 입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한복 문화 세계화가 남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지평선의 고장인 김제에는 드넓은 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황산이라는 곳인데요. 하지만 무려 반세기 동안 군사시설로 쓰이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이제는 시민품으로 돌려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산 모습이 봉황을 닮아 이름 붙여진 김제의 황산입니다. 따지막히 보이지만 드넓은 들녘과 하늘이 맞닿는 지평선의 고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산입니다. 이 근방에서는 여기가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 김제 평야랑 그 날씨가 좋을 때는 그 군산도 보이고 부안도 보이고 정읍까지 보여요. 마을을 지나 산으로 들어서면 푸른 대나무 숲과 발갛게 익은 단풍이 반깁니다. 수백 년 세월을 견뎌낸 느티나무를 배경으로 고즈넉한 천년 고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산 정상부에 있는 방공포대가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통제 구간은 산중턱에 또 있습니다. 군부대가 철수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철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습니다. 치렁치렁 덩굴이 감싸고 있는 출입문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군부대가 철수하다 보니 주변에는 이렇게 마을 주민이 키우는 곳으로 보이는 벌통 100여 개도 볼 수 있습니다. 황산 주변에 나붙은 현수막엔 시민들의 간절한 애원이 담겼습니다. 죽기 전에 밟아보자. 김제평야의 넓은 들을 보고 싶다. 이제는 황산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새만금 바다까지 볼 수 있는 김제 들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유일한 자산을 이제 돌려줘라. 국방부는 군사 작전상 필요한 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 황산이 방공무기를 배치 운용해야 할 전략적 그런 요충지이고 신무기 배치 계획 및 지리 미제거 상태이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0년대 초반까지는 미군이 주둔했던 황산. 이제는 반세기 동안 잃어버린 황산을 시민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군은 민선 7기 들어서 농생명 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 고수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08년 산단 건설에 들어갔지만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지난해까지 조성은 중단됐고 풀만 무성했습니다. 다행히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유치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니 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 결과 닭고기 가공업체와 1,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하는 등 모두 10개 기업 4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창은 농수축산업, 농생명산업으로 가려면 식품기업 위주로 가는 것이 고용도 늘리고 지역경제 연관 효과도 커진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야심차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고수산단 투자를 발판 삼아 한반도 농생명식품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북도는 기존에 추진해온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읍과 익산 등 5개 도시를 중심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로 선정돼 생산지원센터 건립 등 도차원의 지원을 받는 상황. 고창군은 이에 대해 대형 식품기업이 가공식품을 만드는 익산시와 차별점을 두며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고창에서 자고나란 복분자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독자적인 가공식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토종농사, 몸에 좋은 거, 비싼 거, 수제품, 고급 이런 이미지로 가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고 완전히 전통산업인 클러스터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농생명식품 산업 청사진을 밝힌 고창군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전주교도소가 수용자들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노래방 기기와 게임기 등을 설치했는데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수용자만을 위한 과도한 배려라는 비난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교도소는 최근 교도소 내에 수용자들을 위한 심신치유실을 설치했습니다. 심신치유실은 장기수나 심적 불안정 수용자들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곳에는 조명과 음향기기가 있는 노래방 시설 3곳과 게임기 2대도 설치됐습니다. 수용자 이제 자살 우려자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고위험도 있는 수용자들이 있어요. 막 자해도 못 하고 있는 수용자들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한 거지. 전문가들 와가지고 또 상담도 하고 이제 공간이 크진 않아요. 컨테이너 박스 저희들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라서 공간이 넓지 않아가지고 스트레스 고위험도 좀 낮추기 위해서 노래 하나 하고 이렇게 가요. 하지만 교도소 내에 노래방 기기가 설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죄는 묘도 인간을 미워하지 말랐다고 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한때 잘못을 해서 비록 수감생활을 하지만 그분들에게 우리가 사회에서 베푸는 온정의 손길을 우리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는데 정말 나가서 더 사회에서 떳떳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더 마련해줬다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좋은 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죄를 반성하고 또 계획화를 해야 되는 시설 아닙니까? 네, 계획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설에서 노래방을 설치를 해서 유흥을 즐긴다? 그거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그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는 정말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아마 제가 피해자였다면 너무나 분노할 것 같습니다. 시민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교도소 심신치유실을 당장 폐쇄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용자들의 인권 향상과 잠재적 교정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심신치료실. 가해자가 신나게 노래 부를 때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도 고려해달라는 비난 여론에 교도소 측은 폐쇄를 검토하는 등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무료 공연을 펼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평균 60, 70대 어르신들로 구성된 어르신 봉사단 회원들은 그동안 무료 공연만 2,000회 넘게 진행했는데요.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나눠주고 있는 어르신 문화예술 봉사단 우차사 박만복 단장을 김남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읍 우차사 봉사단 단장 박만복입니다. 네, 정읍은 특정상 농촌도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생활전선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로 좀 나이 드신 회원분들이 좀 많죠. 그래도 이분들이 15년 이상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주로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 50년, 60년대 어려운 시절에 이 나라 경제 부흥을 위해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지금 병들고 외롭게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멀리는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 나병 환자촌이라든가 거기도 3회를 했고요. 여수에서 백길로 1시간 이상 가는 외딴 섬, 또한 경남 합천에 있는 노지 산골에 있는 교회에도 갔었고요. 노인대학, 노인병원, 치매병원, 요양원, 주간보호, 시각장애인들이 계시는 곳, 또 자유원 등 소외받고 외로운 분들이 계시는 곳은 저희는 부르면 찾아 달려갑니다. 네, 2,000회를 넘어서 3,000회, 4,000회, 5,000회 이 한 몸을 바쳐서 쭉쭉 이어갈 겁니다. 저희 단체는 수익단체가 아니라서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단체가 기획재정부의 소속으로 기부금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에 후원하신 분들이 한 40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조금씩 도와주는 걸로 경비를 마련해서 회원들의 회비를 충당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네, 저희 우차사는 이름 그대로 웃음을 잃고 사시는 분들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 마인드는 내가 웃으면 세상이 행복하다는 마인드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웃고 사는 그날까지 쭉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앞으로 저희 우차사에 대해서 봉사단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우리 대한민국 나가서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청소년 5만여 명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를 천일 앞둔 지난 4일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새만금 게이트웨이 부지에서 열린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지사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고 스카우트 회원국 회원 170여 명은 온라인 공식 채널을 통해 참여했습니다. 송 지사는 행사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기념비적인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남은 천일 동안 도와 시군이 힘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청소년들이 민족과 문화, 정치적 이념을 추월해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야영대회로 4년마다 열립니다. 노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전북 지역 3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4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고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 대상지로 고창군과 순창군, 진안군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고창군은 고창 음식으로 소리로 함께 치유되는 옛 도심이란 주제로, 순창군은 청년 공방을 확대하고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에는 2024년까지 국비 217억 원, 군비 122억 원 등 모두 3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